390페이지 볼까요? 390페이지 오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설득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252조 법조만 보내는데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동산, 즉 주인 없는 동산이죠. 예컨대 길에 보니까 유기견이 다니더라. 주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유, 내가 가져야지, 내가 키워야지 하고 잡으면 누구 거? 내 거. 무주의 동산은 먼저 잡는 놈이 임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 누구 거? 국가 거. 써있잖아 법에.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선정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은 누구 거다? 국유로 한다. 그래서 주인 없는 땅 있네, 내가 가져야지, 점유해봤자 소용없고 누구 거다? 국가 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253조.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유실물법인데 자, 뭐 맨날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지하철에서 졸았다 이거야. 졸아가지고 종점에 내렸는데 아유 빨리 내려야지. 내리려고 하니까 저쪽엔 마대자루가 있다. 마대자루가 뭐야?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현금이 마대자루 가득 있더라. 어떻게? 5만 원짜리 현금이 마대자루에 가득 있어요. 어떻게? 들고 가? 아, 다음날 바로 해고랑 차요. 지하철에 CCTV가 얼마 많은데. 그쵸? 누가 잊어버려서 안 잊어먹었어? 잃어버린 물건이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해요. 그걸 들고 가면 바로 해고랑 차 확률이 99%예요. 보나마나. 그거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유실물법에서 일주일 내에 정찰관서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하철 있죠? 지하철 관리하는 애들도 저 곤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고하면 돼요. 이거 다 주웠어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걔들이 공고해요. 주인 가져가라고. 공고하고 6개월 동안 주인 안 나타나죠? 그럼 내 거. 알겠죠? 뭐냐인지. 정당 법적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이 현찰이 있으면 분명히 구린 돈일 거야. 그거.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몇 개월? 6개월 동안 잘 버텨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쵸? 내가 하는데 아침마다 108배 하고, 주말엔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쵸? 6개월 동안 해야 돼. 그러면 맺게 돼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유실물법이에요. 밑에 254조.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야 절반에서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땅을 팠네요. 땅을 팠는데 웬 괴짝이 있네? 괴짝을 열어보니까 뭐야 이거? 금덩어리가 잔뜩 있어요. 괴짝 안에 금이 엄청나게 많아. 무거워 들 수 없어 이거 대체. 어떻게? 누군가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옛날에 누군가의 소유였겠지. 그리고 상속됐겠지 누군가에. 근데 주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 이 경우도 일주일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돼요. 마찬가지. 신고하고 이건 좀 길어. 얼마? 1년 동안 기도해야 돼 이건. 108배 하려면 무릎 깨지겠다. 그쵸? 1년 동안 저기 기도하면 1년 동안 주인 나타나죠? 그럼 내 거다 이거야 한마디로 해서. 근데 문제는 나는 포크레인 기사야. 포크레인 기사고 땅은 갑의 땅이야. 근데 내가 발견했어. 근데 1년 동안 주인 안 나타났어. 그럼 땅 주인하고 나하고 어떻게 한다? 반땅.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252조 문화재의 구조. 학술, 기회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 252조 1항 및 전조 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 국유로 한다. 전하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땅 팠더니만 문화재 나온다. 고려청라 나오고 뭐 나온다 이거예요. 누구 거? 내 거 아니고 누구 거? 국가 거. 문화재는 국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그 다음에 넘어갔어. 뭐 공동소유는 자 거의 소유권 물권 저거 나오네. 394페이지 보세요. 3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213조, 214조 법조문 나오죠. 거기 보면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 있어 없어? 없죠. 1년 뭐는 없죠. 그냥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있죠.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이런 얘기 없잖아. 맞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처분과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처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는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가서 지상권 볼까요? 408페이지. 408페이지에 보면 지상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법조문 보세요.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뭐예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이 뭐냐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물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배웠는데 갑소유의 땅에 을소유의 건물이 있을 수 있죠. 땅은 누구 거? 갑 거. 건물은 누구 거? 을 거.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으려면 뭔가 권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경우에 토지 임대차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채권 혹은 지상권 설정할 여지도 있다. 근데 토지 임대차를 해버리면 채권이니까 땅이 팔리면 병한테 팔리면 병이 철거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나 임대차 누가 오겠어? 갑. 나 임차인이냐 누구한테만?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따라서 땅이 팔리면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된다는 거야. 임대차인 경우에는. 근데 지상권 설정을 하면 저 물권이죠? 그러면 대세적 효력.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땅이 팔리든 말든 건물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게 한 물건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상권 설정 보려면 지상권 설정의 합의, 그렇죠? 물권행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물권행위를 하고 뭘 해야 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법률행위란 물권변동 물권행위 플러스 뭐라 했어요? 등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한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만 힘내는 거죠. 말하면서. 근데 남의 땅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쓰는 거니까 그 사용료 그걸 지료라고 하는데 지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내가 이 건물 쓰죠? 건물 쓰는데 내가 임대료 줄 수도 있죠? 안 줄 수도 있어 없어? 내가 이 건물적으로 친해가지고 공짜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의 토지 쓰면서 토지 사용료를 지료라고 하는데 지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료는 지상권 성립의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요, 주역이 이거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게 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면 얼마 가요? 잠깐 가, 오래 가? 오래 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은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얼마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어디 갔어요? 410페이지 보세요. 280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거기 보면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를 목적할 때는 몇 년? 30년. 최하 30년이에요.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를 목적할 때는 몇 년?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를 목적할 때는 몇 년? 5년. 전화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전화의 기간까지 어떻게 한다? 연장한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하면서, 그쵸? 내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질 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합시다 했다는 거죠. 그럼 최하 몇 년이야? 30년이에요. 최하 30년. 견고한 건물은 30년이에요. 최하. 그 다음에 목적 건물은? 견고한 건물 아니죠? 몇 년? 15년. 최하 15년. 최하. 그 다음에 공작물, 예컨대 뭐 동상이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5년이에요. 최하가 그래요. 최하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자, 보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하겠어, 안 했어? 어? 내 땅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 그럼 내가 보세요. 지상권 계약해서 30년 계약했어요. 그래서 갑이 30년 동안 버텨야지. 30년 계약했으니까. 3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끝났어. 계약 기간.
그 원래 을은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지 당연히. 무조건 똑같아요. 남의 거 썼으면 나중에 끝나면 뭐예요? 원상 회복. 당연한 얘기지. 나도 이거 임차인이잖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원상 회복 다 철거해야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만료됐죠? 그럼 을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원상 회복해야 돼.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원래. 근데 건물이 멀쩡해야지.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멀쩡한데 이걸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존재하고 있으면 얘는 얘한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에 계약 갱신, 다시 연장합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죠? yes 하면 다시 30년이에요. 다시. no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no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이 건물 얘 보고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라고. 그러면 값은 무조건 법적으로 사야 돼요. 그것도 그 당시 시가로. 시가대로 그대로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법적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노하면 지상물 매수처분회사에서 저 건물 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시가대로 그대로 사가야 돼요. 제가 그러면. 그럼 여러분 같은 지상권자 계약하겠어? 안 했어요? 안 하지. 당연한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당사자사의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상권은 다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법이 규정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인데 이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좀 복잡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건 이번 주는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일단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료지급. 거기 보면 41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4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료지급 보면 지료의 결정.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보시면 되고. 뒷장 넘겨보세요. 가로 3번. 지료 연체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 2년분.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지료 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얼마 안 냈어? 2년분의 지료를 안 내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상권은 소멸해버려요. 2년분의 지료를 안 내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여기 보면 413페이지 2번 지상권 소멸의 효과에서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원상의 부분. 가로 3번 지상물 매수청 거기 보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나오는데 분묘기지권만 좀 가르쳐 줄게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에서 빼고. 이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지상권 유사의 물건으로서 이제 관습법상 물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관습법 중에서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습법상 물건인데 이게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갑이 자기 땅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자기 땅에다 묘 써요. 묘 썼죠? 묘 쓴 다음에 이 땅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묘 있는 땅 팔 수 있어, 없어? 있지. 아, 내 땅에 묘 있어도 팔 수 있지, 땅을 팔아요. 팔면서 이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이런 얘기 없으면 땅은 누구 거예요, 이제? 땅 팔았으니까. 을 거죠? 묘는 누구 거예요? 가.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쓸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을 이 경우에, 관습법상. 그래서 내 땅에다 묘를 써놓고 땅 팔고 묘에 대해서 철거한다, 이장한다 얘기 없죠? 그럼 분묘기지권을 대표해요. 두 번째는 갑이 을 소유의 땅에 을의 허락을 얻고 묘를 쓰는 거예요. 을의 허락하고 을의 허락하에 묘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예요? 을 거죠? 묘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이 선입하는 거 분묘기지권이에요. 세 번째는 갑이 을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묘 써요. 무단으로. 그리고 몇 년 버티냐면 20년 버텨요.
그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20년이잖아. 그래서 남의 땅에다 묘도 넣고 몇 년 버텨? 20년 버팅기면 분묘기지권 시효주돼. 웃을 일이 아니야. 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 산에도 있어서 저거 분묘기지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되게 많거든요. 분묘기지권.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주사임권인데 실제로 문제가 되게 많이 돼요. 이게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권은 무슨 문제가 있냐? 자, 그럼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묘를 소유하게 한 걸리죠. 그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자, 분묘기지권은 마찬가지. 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쳐요. 즉, 묘 밑에 있는 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묘가 있으면 재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재물 놓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땅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딱 묘 밑에 있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 분묘기지권 있어? 여기다 이렇게 철망. 이거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왜냐하면 재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치니까. 그래서 주위에 공지까지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묘기지권도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물권이잖아. 관습법상 물권이잖아 이거. 그 물권은 공시가 돼야 되잖아. 공시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묘가 있다는 걸 뭘로 보면 알아요? 봉분. 봉분이 있어야지. 봉분이 있어야 묘라는 거 알지. 따라서 반드시 분묘기지권을 하려면 봉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우리 전통적 유교사상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밑에 시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묘 쓰죠. 가묘. 그건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지 않아요. 가묘에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의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언제까지냐. 저 10년이냐 20년이냐 이런 문제 발생하는데 분묘기지권은 효력은 제사 지낼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후손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그러니까 후손이 멸족하기 전에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물론 얼마 전에 2010몇 년에 장사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분묘기지권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근데 그 법은 그 법 시행 이후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든 묘들은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다 보면 이상한데. 예컨대 아파트죠? 뒤에 베란다 땅이니까 묘가 쫙 있어. 그렇죠? 그거 왜 있을까? 건설회사가 왜 그거 안 치웠을까? 얘야. 어떤 양반이 얘기하더라. 자기가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 가운데 묘가 있더라. 골프장 가운데 묘가 있어요. 왜? 쟤예요. 이상한데 묘 있는 건 다 쟤예요. 한마디로. 저거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저 용호 타고 가다 보니까 저 터널 위에도 묘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터널 위에 묘 있죠. 그래요. 이게 이상한데 묘 있으면 다 이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묘를. 철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내가. 이게 분묘기지권이야. 한마디로.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땅에도 옆에 그 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년 넘어가지고 이걸 분묘기지권 있거든 그거. 그러면 내가 그거 팔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내가 저 봉분을 없애버리니까 파면 벼락 맞을 것 같고 봉분을 싹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고민 좀 했었는데 다행히 몇 년 전에 그걸 파갔어. 다행히. 관리 안 하다가 이제 파갔는데. 그런 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솔직히.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보시면 돼요. 지역권은 별로 볼 거 없고. 420페이지에 전세권. 전세권 420페이지는 전세권 나오는데 의의를 보죠. 그러면 전세권은 뭘 줘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을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뭘 줘야 돼 일단? 전세금을 줘야지. 전세금을 주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 계약 기간 끝났죠? 계약 기간 끝나면 전세금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안 줘. 혹은 중간에 경매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니까 용익 물권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서 내가 우선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으니까 담보 물권 성격도 같이 갖는 특수한 권리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적 성격과 담보 성격을 같이 갖는다. 그러면 전세권 설립하려면 일단 전세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권행위 플러스 뭐야? 등기. 똑같이 뭘 법률에나 물권행위 플러스 뭐예요? 등기.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해야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금을 줘야죠, 여기는. 여기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그 다음에 등기, 전세금의 수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나 전세 살아요 한다는 거죠? 그거 전세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걸 등기하면 여기 나오는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는 등기 안 하죠? 등기 안 하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는 전세가 아닌 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경매되면 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집 경매됐어. 나 임차인이야. 임차인이면 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죠. 그쵸?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에서 여러분이 보호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권 설정했다면 경매되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물권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나 보겠다. 법인은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상이 아니에요. 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중소기업은 된다고 했죠, 내가. 중소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보시면 되는 거죠. 대기업은 전세권 설정한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421페이지. 전세권의 내용에서 존속기간. 가로 1번.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 10년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422페이지에 가로 4번을 보세요. 422페이지에 가로 4번 보면 전세권자의 목적물 수선 의무 유입비 상한 정원권 이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임대차에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해요? 임대차에서 집에 보일러 고장났어요. 임대인이 고쳐야 돼, 임차인이 고쳐야 돼? 임대인이 고쳐야죠. 임대인이 고치는 거예요. 임대차는 뭐냐면 채권이죠. 임대차는 뭐예요? 채권.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임대인이 만들어줘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전세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 뭐가 나면 집주인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고치는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는. 필요비라고 고치는 비용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필요비라고 하는데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내가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죠.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나면 누가 고치냐면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고칠까요? 전세권자가 고칠까요? 전세권자가 고쳐요. 내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면 이 건물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돼? 전기가 다 나갔어. 전기 완전히 다 나갔어, 완전히. 고장 크게 났어. 누가 고쳐야 돼? 내가 임차인이니까 누가 고쳐야 돼? 임대인이 고쳐야 돼. 내가 이 건물 전세권자죠? 누가 고쳐야 돼? 내가 고쳐야 돼요. 그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예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게 고장나고 내가 고쳐야 돼요.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대인 보고 요구하는 권리니까 임대인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420페이지 반가워 4번에 전세권자의 목적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선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고치는 건 전세권자가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별로 볼 거 없고 의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뭐가 있느냐. 유치권. 재밌는 유치권 보자. 여러분들의 유치권 좀 설명해 줄게요, 내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유치권은 뭐라면 법정 담보 물권인데 뭐냐면 유치권은 너하고 나하고 유치권 설정 계약하자 그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유치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법정 담보 물권, 즉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해요.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유치권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435페이지 보세요. 320조 유치권의 내용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유치권은 첫째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인데 원래는 이것만 하면 돼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해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예요. 자 보세요. 갑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카센터에 맡겼어요. 수리해주세요. 맡겼어요.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갔네요. 갑이 이걸 보고 차 다 고쳤어요 하는 거죠. 이제 갑이 다 고쳤어? 차 주세요 하는 거예요. 갑이. 이게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차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돈 줘야지. 그쵸?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갑이 차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죠?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동시이행이 한다고. 즉 카트나 주인은 차 준다 안 준다? 갑이 차 달라고 하면 카트나 주인 차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줘. 왜 안 줘? 돈 받아야지. 그럼 우리 갑한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채권적으로는 동시함별권이고 물권적으로는 유치권이에요. 자, 저 차 수리하는 계약, 저런 계약을 보면 도급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일의 완성된 물건의 인도와 돈 주는 건 동시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죠. 땅 샀죠? 건물 샀죠? 그럼 잔금 주는 거 하고 서류 넘기는 건 뭐예요? 동시행위죠. 동시행위는 그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노트북 얼마? 100만 원. 오케이. 노트북 주세요. 그럼 아저씨 뭐라고 그래? 10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고 노트북 주는 건 뭐다? 동시행위다. 100만 원 안 주면 노트북 안 준다.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얘하고 얘하고 계약했어 안 했어? 계약했잖아. 계약했죠? 수리계약. 그러니까 돈 줄 때까지 차 못 준다. 동시행위 합병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채권적으로. 그래, 물권적으로는 뭐냐면, 이 수리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발생했어? 차에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했어요. 차에서 발생했어요. 따라서 이 경우, 얘는 이 차에 대해서 뭐예요? 돈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 보세요. 잘 봐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갑의 차가 아니야. A의 차야. A의 차인데 갑이 빌려가다가 고장나서 여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럼 A가 내 차 어디 있나 보고 여기 있는 거죠? 얘 소유자야 아니야? 차 주세요 한다는 거야. 그러면 카트라 주인 차 줘 안 줘? 줘 안 줘? 안 줘. 왜? 그럼 쟤 뭐 행사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몇 번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계약하지 않았는데? 누가 오고 계약했어? A하고 계약했어? 안 했잖아. 채권이 없는데 무슨 동시함별권이야. 지는 A한테는 동시함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차 안 주죠? 왜 안 줘? 유치권이거든. 유치권이 있잖아. 물권, 대세적 효력. 이건 채권, 이건 물권. 근데 얘하고 계약한 게 없으니까 채권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동시함별 행사할 수 없지만 뭐가 있어요? 유치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보세요. 또 많이 보는 거. 맨날 보는 게 이거죠. 갑소에 땅이 있어요. 갑소에 땅. 땅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건물 짓게 해요. 도급계약만 했죠? 건설업자잖아. 그러면 원래 도급계약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 돈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일이 완성된 후에.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돈 주기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얘는 계속 뭐냐면 채권자고 돈 받아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얘는 채무자가 되겠죠. 돈을 주다가 어느 순간 자력이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그쵸? 스톱돼 보이죠?
그럼 얘 채권 어디서 발생했어? 건물 자체에서 발생했죠. 따라서 얘는 이 돈 받을 때까지 이 건물 어떻게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맨날 보이는 게 저거잖아. 공사가 중단돼 있고 빨간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임 써있죠. 한마디로 해서 다 저거예요. 저거. 근데 유치권은 법정 남부물권이죠. 등기해야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왜 하지? 않는다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도 필요 없어요. 거기 뭐 빨간 프랜카드 붙일 필요 없어. 그냥 사실 유치권 행사하는 거야. 그냥 점유하면 되는 거 한마디로 해서.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점유하면 되는 거지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쟤예요. 유치권. 등기부에 안 나타나. 쟤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파트 경매 받았죠. 아파트 경납 받았잖아. 경매 받아가지고 싸게 경납 받았지. 좋다고 가죠? 가니까 어떤 놈이 나와. 당신 뭐였대? 유치권자래. 자기 인테리어 공사했대. 건물 인테리어 공사했대. 그럼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야. 유치권자 맞아 안 맞아? 맞지.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등기부 등본에 안 나타나거든 그게 전혀. 그 유치권자가 있는지 안 보여요. 등기부 등본에도. 가서 직접 확인해봐야 알아 이건. 알겠죠? 원장님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발생하는 건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 채권 여기서 발생해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그럼 어떤 권리가 있느냐 보면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유치권자는요 권리는 뭐냐면 그야말로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뭐냐면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뭐다?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예요. 즉 유치권자는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유치권은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예요. 어떻게 해요? 돈 받을 때까지 계속 누워있는 권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치권자는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 재밌는 거 이건데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 건물에 저당권 정돼 있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경매되면 누가 먼저 가져가? 채권자가 왜 먼저 가져가? 저당권자가 가져가야지. 저당권자는 물권자니까 건물이 경매되면 전세권자, 저당권자. 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다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되면 전세권자, 저당권자 있으면 걔들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채권 잔도는 안 분비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그죠? 근데 유치권은 담보물권 맞죠? 담보물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얘는. 그러니까 얘가 내 채권이 1억이니까 먼저 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 나머지 안 분비를 한다고 한마디로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1순위에 유치권자 있고 2순위에 저당권자 있고 3순위에 전세권자 있으면 저당권자, 전세권자 먼저 가져가고 유치권자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됐어. 근데 유치권자는 돈 다 못 받았죠? 그럼 새로운 건물주 오죠? 그러면 건물 달라고 그러죠? 줘, 안 줘? 안 줘. 안 줘. 유치권 소멸 안 해. 유치권자는 무조건 돈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 인도 거절이야. 그러니까 경매했다고 해서 유치권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경매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유치권이에요. 여러분 경매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저 유치권이야. 유치권. 저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그래서 아까처럼 인테리어 업자래 우선 변제권 없거든. 대신 유치권 행사하고 유치권 가보면.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유치권이에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래. 아무튼 뭐 이 정도만 일단 보면 되고 기본적인 개념만 보면 되고. 질권은 뭐라고 했냐면 동사에 대한 담보는 뭐라 그래? 동사에 대한 담보를 질권, 부동사에 대한 담보를 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사에 대한 담보는 질권이고 부동사에 대한 저당권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것만 하죠 오늘은. 앞에 있는데 사실은 담보물권의 효력은 4가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부정성 요거 요 얘기만 좀 하고 어차피 이건 별거 없으니까 어디 있냐면 이 얘기가 제일 앞에 있어요. 담보물권 제일 앞에.
434페이지. 434페이지면 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저 네 가지는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요 개념만 좀 알면 돼요. 자, 여길 보세요. 부종성이 뭐냐면, 부종성은 채권이 양도되면, 다시. 채권이 성립해야만 담보물권은 성립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그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담보물권은 채권을 존재하죠. 내가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없다. 그게 부종성이에요. 그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갑소의 건물이 있는데 을이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했어요.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계약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억 빌려주는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채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빌려주는 계약이 무효였어. 그럼 채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없는 거죠. 등기돼 있어도 저당권은 저건 없는 거예요.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죠? 갑이 1억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말소에 없어져요? 말소 안에도 없어진다 했어. 말소 안에도 보죠. 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니까. 그쵸? 등기 말소 안에도 저당권은 소멸해요, 당연히. 그게 부종성이에요.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권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수반성. 수반성은 뭐냐면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담보물권도 같이 넘어간다.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담보물권도 같이 넘어간다. 자, 보세요. 을은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 해놨죠. 근데 얘가 1억 원 채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채권 양도할 수 있잖아. 병한테 채권 양도하죠. 그럼 이 저당권은 이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잖아. 그럼 저당권도 넘겨줘야 돼 말아야 돼? 넘겨줘야지. 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도 특별한 사정 없는 같이 넘어가야 된다.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채권 양도는 법률행위일까요? 법률의 규정일까요? 당사자의 계약이 아니야. 그렇지. 법률행위 아니야.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해야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요 주 1-1. 등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등기는요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독립된 번호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주기등기라고 해요. 1번에 뭐 저당권, 2번에 전세권, 3번에 뭐 지상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 저당권을 전세권도 넘기고 지상권 넘기고 저당권 넘길 수 있잖아. 그럼 저당권 넘기죠. 그럼 저당권이 5번으로 가면 돼, 안 돼? 넘어갔을 때. 안 되죠. 이게 1순위니까. 그래서 이때는 1-1 이렇게 해요. 1번의 연장선이라. 순서를. 그래서 이걸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래야만 순위가 유되니까. 이 저당권은 1순위잖아. 근데 5로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1-1 이렇게 버려요. 전세권 이전되면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도 등기해야 돼요. 부기등기, 당연히. 이게 수반성이에요.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뭐냐면 채권 전액에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채권 전액에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걸 뭐라냐면 불가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 1억 빌려왔죠. 저당권 정했죠. 근데 얘가 9천 갚았어요. 9천만 갚았어요. 그럼 1,000만 원 남았죠. 1,000만 원 안 갚아. 그러면 건물의 10분의 1만 경매예요? 다 경매예요? 다 경매하죠? 10분의 1만 경매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전액에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요. 그걸 뭐라냐면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물상 대위성. 요게 좀 어려운데. 봐봐요. 갑소의 건물의 을이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에 놨어요. 그럼 얘는 이 건물에서 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이 건물 경매되면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받죠? 다른 건물에서 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여기서 우선 변제 받죠. 근데 이 건물이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했어. 그럼 뭐가 나와?
아, 수용당하면 수용 보상금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건물이 수용당했으면 수용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야. 아니면 화재가 불탔어. 그럼 뭐가 나와요? 화재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야. 멸실훼손 공인유수된 경우. 그러면 이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럼 얘는 다른 자산을 우선 변제 못 받았는데 여기서 우선 변제 받았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가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이나 보험금에서 얘가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지. 그걸 물상대유라고 그래요. 즉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수된 경우에 그 가치의 변형물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뭐라면 물상대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금 나오고 보상금 나오면 그 보상금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가져가? 저당권자가 제일 먼저 가져간다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게 물상대유고, 근데 이것은 지급자는 인도나 압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못 걷고 일단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공통적인 특징 4가지가 있는데 채권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권이 존재한다. 부종성.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권도 이전된다. 수반성. 채권 전액에 변제할 때까지 물건 전부에 미친다. 불가분성.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유수된 경우 그 가치의 변형물에 미친다. 물상대위성. 4가지. 그래서 보면 434페이지에 4가지의 나오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죠. 내일도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진도부터는 뭐 지금은 그냥 개략적인 기본적인 얘기만 해준 거예요. 개념 정도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민법 총칙 공부하기 좀 편하거든. 사실은. 이 정도 알고서도. 이 정도 말고도. 보시면 돼. 본격적인 얘기는 나중에 3월달에 본격적으로 지겹게 볼 거예요. 이거는.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스킵한 거야. 한마디로만 해서. 그냥 기본 개념, 기초 중에 기초 개념만 얘기해 준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근데 요걸 또 자세히 보면은요. 더 잘하게 돼요. 지금 기초만 봤는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더 잘하게 되니까 그때 좀 보면 돼요. 너무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월화수 수업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